수분에서 크게 나눠서 우리가 수분을 자유수와 결합수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결합수와 자유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고, 그 다음 수분 활성도와 수분 활성도 혹은 수분 활동도,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식품의 어떤 품질을 갖다가 좌우하는 이런 어떤 미생물들, 이 번식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자, 우측에 보시면은 미생물 성장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세균은 수분 활성도 0.90 이상이 되어야 성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0.90보다 낮은 값으로 수분 활성도를 유지를 한다면은 세균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효모는 0.88, 좀 외우세요. 세균 0.90, 효모 0.88, 보통 곰팡이가 0.80, 곰팡이, 하니까 0.80 좀 기억하시고, 뇌건성 곰팡이는 0.65까지, 그 다음 뇌삼투압성 효모가 0.60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수치는 아마 기억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3번, 4번에서 수분 활성과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쪽의 문제, 우리가 보신 문제와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을 좀 하시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수분 활성과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답은 5번입니다. 그죠? 5번인데 여기에 뭐 비효소적 갈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 건너뛰어서 9번을 한번 봅시다. 자, 9번이 등온 흡섭 곡선, 그 다음에 탈섭 곡선, 등온이라고 그러는 얘기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흡섭, 그 다음에 탈섭 시켰을 때 곡선을 그려보면은, 자, 그 곡선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속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답은 5번입니다. 자, 수분 활성도 0.25 이하. 자, 이걸 1영역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1영역에서 수분 활성도에 비례하여 유지산화가 억제된다. 이것이 답인데, 이 답 하나 맞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수분 활성도를 자, 1, 2, 3영역으로 나눌게요. 자, 나눈데 그것이 0.25 이하와 0.25에서 0.80, 그 다음 0.80 이상, 이렇게 세 개 구간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나눴는데, 우측에 보시면은 등온 흡섭, 탈섭 곡선의 형태는 길게 늘어진 S자 곡선형이었다. 아마 교재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1, 2, 3영역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게요. 자, 1영역이요. 식품 중 물분자, 단분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식품 위층에 물분자가 한 층을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층을 결합수로 식품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온결합 이런 형태,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 결합수로 식품 성분과 결합수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수분 활성도의 비례해서 유지산화가 억제돼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에 들어옵니다. 수분 활성도 0.25에서 0.80 영역입니다. 자, 이제 단분자층을 이제 벗어나서 위층의 식품 중에 물 분자가 수소 결합하며 결합수로 존재를 한다. 이 얘기는 한 분자층이 아니고 다분자층으로 이제 몇 개 층이 물 분자층이 형성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이제 건조식품 등의 최적 수분 활성도다. 식품을 건조시키면은 1영역까지의 건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영역 정도까지는 건조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3영역은 0.80 이상 되는 영역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곰팡이, 효모, 세균이 성장합니다. 이 얘기는 자유수로 존재해 있다. 이 말입니다. 자유수로. 그렇죠. 자유수로 존재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 2, 3영역이 뚜렷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뒤쪽에 10번, 11번 문제도 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자. 등온, 흡섭, 탈섭, 곡선을 앞쪽에 한번 보세요. 등온, 흡섭, 탈섭, 곡선에 대한 설명이고 모양이 이렇게 탈섭 곡선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흡섭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탈섭, 흡섭이 일치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모양을 띄고 있다. 그 다음 물분자층을 한번 봅시다. 이겁니다. 보이죠? 1영역이 이 단분자층을 이루고 있는, 보세요. 물분자가 완전히 표면을 다 덮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분자층을 이루고 있는데 덮어져 있는, 결합되어져 있는 수분도 있고 결합 형성 못하고 있는 빈 공간도 존재합니다. 어찌됐든지 물분자가 한 층이 결합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이 1영역입니다. 그 다음 2영역은 물분자가 몇 개, 한 분자 층이 아니고 그 위쪽 이렇게 몇 개 분자가 더 이제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2영역이고요. 3영역은 2영역보다 더 많은 결합 층수를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1, 2, 3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식품 안전성과 수분 활성도 관계. 이 그래프를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분 활성도 0.25, 그 다음에 0.80, 이렇게 해서 0.25 이하, 그 다음 이 사이, 이렇게 1, 2, 3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위쪽에 유지산화 반응이 보세요. 1영역에서 쭉 이렇게 유지산화 속도 저하됐다가 2영역 초반에 약 0.34 이 정도 영역에서 유지산화는 최소화가 되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물분자층이 그래도 좀 한 층 이 정도 덮고 있는 상태, 아니면은 두 층, 한 세 층 정도 있을 때, 이때가 유지산화를 가장 억제시켜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분 활성도가 증가하면은 이 영역 올라가서 이렇게 최대값으로 유지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지산화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1영역에서 최소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요 점선이 비효소적 갈변, 그 다음에 효소적 갈변. 자, 비효소적 갈변은 우선 자, 비효소적 갈변은 이 영역에서 이제 쭉 이렇게 증가되어 가지고 이 영역 마지막 정도에서는 최대가 되고 3영역에서는 조금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 가수분해 반응. 자, 이 영역에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물분자층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물분자층의 활동도가 증가하니까 이 영역에서부터 이렇게 가수분해 반응이 속도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효소 반응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이 영역에서 증가돼서 3영역에 뭐 계속 올라가겠지. 그 다음 곰팡이 효모 세균은 자, 곰팡이가 0.80이었는데 여기에 내건성 곰팡이가 있었잖아. 그죠? 그건 이렇게 자라서 3영역에서 결국에는 곰팡이나 효모 세균은 쉽게 번식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자, 이것이 등원 흡습 곡선이고요. 특징 보이는 게 유지 산화 반응 보이죠? 그 다음에 비효소적 갈변 보이고, 그 다음 가수분해 보이고, 효소 반응 보이고. 자, 이렇게 이 그래프를 주고 무엇인지를 갖다가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수분과 관련해서는 자, 이 영역에 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탄수화물 들어가겠습니다. 탄수화물